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이 일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30대 후반으로 현재 첫째가 3살이고 둘째를 임신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런 몹쓸 놈하고 아이를 둘씩이나 가졌을까 싶은 후회가 너무 커서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너무 우울감과 불행을 미리 안겨주는 것 같아서 밤마다 울고 후회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는 이미 별거 상태로 이혼을 준비 중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조건에 맞춘 사람을 찾아서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었나, 아니면 돈 모으고 아이들 키울 걱정에 급급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초반에는 남편이 미웠는데 이제는 그 화살이 저를 향해 오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드네요. 거울을 보면서 불어나는 제 몸을 보면서도 이러니 남편이 그런 짓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임신해서 혼자 낑낑대면서 산부인과 가서 검진받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우울하게 느껴지는지, 연락도 끊고 지내는 남편한테 피눈물 흘리게 해주고 싶어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 쓸 기운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냥 출산에 집중해도 여력이 없을 것 같아 용서라는 마음까진 죽어도 못 가지겠지만 애써 잊은 척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성격이 꽤 현실적인 편이라서 결혼 조건도 같이 맞벌이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때마침 소개받은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성실하고 IT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자기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해내는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이면 됐다 하고 생각했고, 제가 1번으로 생각한 경제관념이 누구보다 잘 맞더라고요. 우리 적금 드는 거 어때? 무슨 적금? 우리 데이트 비용 조금씩 모아서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쏠쏠하게 쌓일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안 마신다 치고 조금씩 모아봐도 될 것 같아. 미래를 위해서. 연애가 어느 정도 지나니 남편이 영화나 커피 마시는 걸 조금씩 아끼면서 적금을 들어보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낭만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어떤 순간에는 데이트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거든요. 먼저 솔직하게 적금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을 해주니 듬직하고 참 좋았어요.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배울 것도 참 많았죠. 연애하면서부터 적금을 같이 붓고하다 보니 결혼 자금에 큰 보탬이 될 정도의 돈을 미리 마련해 줄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그런 면을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미 점수를 따고 들어간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렇게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맞벌이 하면서 부지런히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생활력이 강한 편이라서 서로 적금이나 청약, 보험 같은 것도 계속 관리하고 보는 편인데 친구가 일일이 수기로 관리하지 말고 핸드폰으로 앱 하나를 다운받으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있다며 추천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다운받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보니 처음 보는 통장 계좌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거더라고요. 여태 돈 관리에서는 서로 투명하게 밝히고 있었는데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보니 한 달에 20만 원씩을 꾸준히 입금해주고 그렇게 모인 100만 원을 다시 이체한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남편에게 종종 들은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옆팀 대리, 부장, 과장. 연애 때부터 회사 동료들이지만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달마다 20만 원을 보내고 있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 일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우리 같이 쓰는 공간이 하나 있어. 응? 무슨 공간?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잖아. 당신이 우리 일을 모른다니까. 맨날 이런 컴퓨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해. 왜 필요한데? 회사에서 다 하잖아. 당신이 이런 말 하면 알아? 집에서는 그런 사양으로 컴퓨터 구성을 못 잔다니까. 정확하게 말해. 못 알아듣는 소리 하지 말고. 회사에서 주는 복지비로 결제하는 거라서 어차피 돈으로 못 받아. 이렇게라도 서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회사 근처 공간 하나 얻어서 쓰고 있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여태 말 안 했지. 이상한 거면 내 명의로 했겠냐고.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 나이에 무슨 애들처럼 PC방 가고 그럴 수도 없잖아. 당신 돈 되는 거면 눈에 불을 켜는 거 내가 모르냐? 아, 돈으로도 안 나오는 거라고. 돈 때문이 아니잖아,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유부남이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참나, 다른 애들은 아내가 다 허락해줘서 편하게들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난 이럴 줄 알고 말 안 한 거야. 뭐? 언제든 놀러와. 당신도 게임하러 오라고 그럼.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가 마치 집착이라도 하는 여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다른 아내들은 얼마나 너그럽고 좋은 사람들인지 유부남이 밖에서 무슨 오피스텔을 얻어서 쓰고 있다는데 그걸 그냥 넘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을 알게 된 남편은 도리어 더 떳떳하게 저에게 오늘 하루 자고 갈 거야, 그 집에서. 메시지 한 통만 덜렁 보내놓는 날이 많아졌죠. 물론 저도 남편 일에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연애 때부터 봐온 게 있기 때문에 작업이 들어가기 전엔 야근을 새벽까지 하고 밤샘이 많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집에 와서 육아를 저 혼자 도맡아 할 때도 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해를 해줬죠. 반갑게 인사를 한 번 한 적도 없이 피곤하다, 죽겠다, 머리 아프다. 그 소리를 내내 달고 다니는 남편인데 그런 말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저는 다 들어줬어요. 제 딴엔 아내로서 그게 집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받아주는 걸로 생각해서 노력한 건데 말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되레 큰 소리를 치니 남편 태도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벌써 5kg가 쪄서 옷도 펑퍼짐한 옷이나 입고 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일이 바쁜 게 아니라 거기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나 싶은 의심도 들더라고요. 당신 이러다 옷 다 버리게 생겼어. 아, 금방 또 빠져. 스트레스 주지 마. 알아서 할 테니까. 저녁에 야식 시켜 먹고 그러니까 찌지. 집에 와서 먹어. 참, 웃기네. 집에 뭐가 있는데? 집밥 먹으라고. 배달 음식 그만 먹고. 그게 먹을만 해야 먹고 싶지. 언제 우리 박대리 와이프가 해준 도시락 한번 당신 갖다 주고 싶다.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지. 요리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것도 진짜 복이더라, 복.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럼 그 여자랑 결혼을 하지. 나도 아쉬워서 그래. 말 좋게 해. 나는 집에서 놀아? 당신이 집을 봐봐. 애들 장난감 나등구이지. 이렇게 정신없는데 일하고 와서 여기서 있고 싶겠어? 소파에만 잠깐 누워있어도 머리가 딩딩거려. 그리고 당신 밥 손도 못 대겠어, 나는. 점점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제 자존감이 너무 깎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집안 청소나 요리를 다 제 목으로 넘기면서 5시쯤 퇴근하는 제가 그걸 모두 다 해내야 한다는 식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남편보다 연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 게다가 같이 그 공간에서 자주 모이는 동료들의 아내들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니 저도 딱히 할 말이 없더군요. 점점 상충을 하기 싫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들으니 각자 아내들이 도시락도 보내주고 배달 음식도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한 게 저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다른 아내들 음식 솜씨 이야기를 하니 저도 부족한 실력으로나마 한 번쯤은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사서 가더라도 모른 척하고 있기가 그래서 밤샘 근무까지 하는 5 남자 저녁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친정으로 가서 첫째 아이를 맡겨놓고 분주하게 요리를 시작했죠. 꿀리기 싫은 마음 때문에 평소에 하지도 않던 요리들을 하려니 가짓수도 많아지고 담는 통도 너무 많더라고요. 택시까지 타고 남편이 말한 오피스텔로 들어섰는데 7층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복잡한 일이겠지 싶은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가려는데 잘 보니 남편이 공동으로 쓰는 오피스텔 근처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계세요, 선생님? 안 계세요? 여기 안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아까도 봤어요.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사람도 여기 연락받고 온 거 아니에요? 저요? 전 704호에 왔는데. 아니, 제가 706호 사람인데요. 여기 맨날 여자들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신고했어요. 아까도 여자 들어간 거 분명히 봤는데 아무도 없는 척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진짜 맨날 더러운 소리 듣느라고 수면제까지 처방받았다고요. 여기 오는 남자들 한둘이 아니에요. 제발 좀 잡아가세요. 바로 코옆에서 벌어진 일에 저도 놀라기도 했고 배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 제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 제보를 듣고 보니 어쩌면 제 남편도 그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일을 같이 합류하고 있는 건 아닐지 불길해지더라고요. 단순히 가까이에서 벌어진 일만으로 의심을 하기는 그렇지만 괜히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더라고요. 상황을 직접 본 게 아니니 의심부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오면 직접 이야기하며 그 일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온 남편은 어김없이 피곤해 죽겠다. 오늘도 이 시간이야? 계속 작업이 바쁜가 보네. 원래 이 시기가 그래. 오늘 도시락 싸서 갔었는데 거기에. 뭐? 언제? 아까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 아니, 경찰도 오고 오늘 완전 정신없더라고. 나한테 연락은 왜 안 했어? 오피스텔에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별일이 다 있더라. 다른 아내들은 다 도시락도 싸주고 한다는데 아무리 솜씨 별로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한테 연락해 앞으로는. 갑자기 쳐들어오지 말고. 거기 나만 쓰는 게 아니라서 불편해할 수도 있어. 다 남자들끼리 팬티바람으로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쩌냐고. 뭐? 일하는 남자들이 왜 팬티바람이야? 우리끼리인데 편하게 입고 있는 거지 뭐 어때서?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이해하지 마 그럼. 언제부터 남편과 대화는 벽 하나에 대고 저 혼자 하는 말 같더군요.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대놓고 추궁을 하는데도 이해하지 말라는 둥 눈 깜빡 안 하는 걸 보니 저도 확실히 꼬리를 잡아서 밟아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결단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매일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다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상황을 제 눈으로 직접 봐서 증거를 잡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니 괜한 의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아내 불신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양말이나 옷을 킁킁거리고 옷을 여기저기 뒤지는 생활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쿵쿵거리는 가슴에 잡고 남편을 의심하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정확한 상황을 다 보고 나면 이것도 멈추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또 제 자존감이나 긁고 계속 남편을 의심하고 또 무시받으면서 지낼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광경과는 다르게 정말 각자 5대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헤드셋을 끼고 업무에 집중하더라고요. 종종 게임하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날 신고한 여자 말처럼 전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딱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씩 팬티바람으로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오피스텔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그래, 아무도 안 볼 때 나갈 수 있지 했겠지만 문만 열면 바로 복도라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수가 있는데 그런 차림으로 어딜 나가는지 이상했습니다. 1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비오는 주기가 반복됐는데 제 남편이 사라진 시점에 저는 집에서 차를 타고 오피스텔로 출발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제 귀까지 들려서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떨리는 손을 붙잡아가며 복도를 한참 서성거렸습니다. 트렁크 바람으로 사라진 남편이 어디 가서 어디로 돌아오는지 그 장면을 어떻게든 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쓰는 오피스텔 옆집인 왜 저번에 경찰 신고를 받았던 705호의 문이 열리는데 또 연락 줘 라며 한눈에 봐도 야한 차림의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닫힌 문 안에서 저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매번 집에서 잠들기 전에 입는 짧은 트렁크 바지,
그걸 입은 채 남편의 옆모습을요. 믿기 싫었지만 손을 흔들며 그 여자를 보내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린 저도 연애 때나 듣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전 곧이어 이 5 남자들이 2개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704호는 아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였고 실제로 이들이 사용하는 705호는 이런 용도의 공간이었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 남자들은 버젓이 2개의 공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이걸 계획했으면 저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언제든 오라는 말을 했을까요? 4명의 다른 아내들 또한 속도 없이 도시락까지 싸서 이 방에 챙겨다 주면서 남자들은 서로 이런 더러운 짓을 막아줬겠죠. 전 근처에 24시간 짜장면집에 연락해 705호 앞으로 배달을 시켰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남편을 잡으려 머리를 굴렸어요. 704호 영상밖에 보지 못한 제가 아무리 추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한들 남편 놈은 저를 의심 많은 의부증 여자로 몰아세울 경하니까 당장이라도 705호에 있는 남편 놈의 모습을 잡아채야 했어요. 만약 그냥 배를 누른다면 그날처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없는 척할 게 뻔하니 어떤 방법이든 동원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배달원 아저씨가 도착했을 때 부탁 하나만 드린다고 하였고 704호에서 보냈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였어요. 제가 아저씨 무릎 밑에 숨어 있을 테니까 문 열리면 절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지긋이 먹은 배달원 아저씨 또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 배달원 아저씨 뒤에서 가만히 숨어 굳게 닫힌 705호만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누르니 역시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704호에서 보낸 짜장면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은 나와 쉽게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그 틈을 타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의 발목을 확 낚아챘고 감사하게도 배달원 아저씨는 저를 도와 온 몸으로 문을 딱 막아주었는데 의문의 2 사람의 행동에 남편 놈은 기겁을 하며 뭐야? 이거 누구야? 안 놔? 어이 아저씨, 당신 뭐야? 야, 이 더러운 놈아. 누구긴 누구야. 네 마누라다. 라고 하니 남편 놈은 거리며 제 손목을 발로 차고 다짜고짜 몸에 무슨 리프트 줄을 매달고 창문으로 달려가는데 얼마나 치밀한지 그 리프트 줄을 아예 밖으로 빼놨더라고요. 아마 이런 상황을 대비해 놓은 듯 경찰이 단속이라도 하면 이렇게 도망갈 궁리를 다 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 배달원 아저씨도 남편의 갑작스런 행동에 말로 하라고 대화로 하자며 창문에 매달려 있는 남편놈을 회유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의 돌발적인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달원 아저씨에게 동영상 좀 찍어달라며 할 말 다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나 뭔 짓 할 줄 몰라. 해봐. 해보라고.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 마냥 여기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너도 직감적으로 내가 알고 왔다는 거 아니까 지금 이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여기서 도망칠 수 있으면 쳐봐. 쳐보라고. 아니 당신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나 일하고 있었어. 당신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오해하니까 나도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 긴 머리에 하늘색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나가는 거 다 봤어. 그래, 일도 했겠지.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더러운 짓까지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놓고 집 와서 피곤하다 큰 소리치고 내 밥도 못 먹겠다고 징징대고 앉아있어? 아니야,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사람 또 잡으려 들지 마. 내가 언제까지 당신 말에 속아줄 것 같아? 나도 오늘 끝을 보려고 온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 앞으로 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안 그럼 신고할 거야. 아이씨, 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네가 조금만 여자처럼 굴었어도 내가 안 이러지. 돼지처럼 뒤룩뒤룩 살만 찌고 퍼져선 여자처럼 하고 다니지도 않는 주제에 다 네 책임이 큰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라고 하는 남편놈에게 미친 소리 적당히 하라며 뜨거운 짜장면을 맨손으로 들어 그대로 남편놈의 얼굴에 문질렀고 이 상태로 경찰서 가자고 했네요.
남편 놈은 뜨거운 면에 소리를 지르며 진짜 죽는 꼴 보고 싶냐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분이 안 풀리더군요. 앞이 보이지 않는지 그대로 다시 창문 안으로 들어와 발을 동동 구르며 뜨겁다고 난리를 치는데 뭔 짓 할지 모른다는 놈이 앞이 안 보이니 살고는 싶어서 다시 들어왔냐고 남은 짜장면을 머리에 죄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대신 찍어주고 있던 배달원 아저씨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하여 경찰을 불렀고 여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고를 하였어요. 그렇게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증인으로 상황 설명을 다 해주셨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제 목격담으로 남편 놈과 그 외 4명의 남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들의 아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다들 저와 같은 희생자였고 무고한 아내들이었어요. 저는 그 4명의 아내들에게 이 사실을 회사에다가도 알리려고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거기에 2명은 반대를 했고 저 포함해 3명은 찬성을 했는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건의를 하였어요. 저와 같이 건의한 사람들 중 한 명은 남편이 몇 번이나 이런 일로 속을 썩여 참고 또 참고 살았었는데 이번엔 용서할 수 없다며 저와 같이 이혼 변호사 알아보러 가자고 하여 그 언니와 함께 이혼 소송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별거 생활하게 되었고 한 명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사정이 있고 개인 견해가 있으니 저와는 다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남편 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 자식 낳아주느라 몸이 이렇게 되고 여자로서의 삶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저한테 개되지만도 못한 여자라고 하는 걸 보곤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날 이후로 집 비밀번호 싹 교체하고 남편 짐까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렸는데 그 일이 터지고 얼마 가지 않아 둘째 임신 소식까지 알게 되면서 저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인간 피가 섞인 아이가 태어난다니 달갑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귀한 생명이 무슨 죄인가 싶은 생각에 계속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남편 놈은 회사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 3달 감봉에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사실상 해고로 봐도 될 것 같았어요. 만약 발령이 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직원들 사이에선 소문이 다 났고 수근거리며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겠나요?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 놈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것 같아 한시름 마음을 놓았어요. 남편 놈은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잘려 시댁으로 들어가서 지내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읽기도 싫은 장문의 문자를 제게 남기며 구구절절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고 저희 큰애가 보고 싶다며 해핑계를 대곤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놈 연락에도 단 한 번 대꾸하지 않았어요. 남편놈은 제가 양육비나 아이 때문에라도 용서하고 다시 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쭉 소송까지 가게 되었죠. 남편놈의 명백한 불륜과 정신적 폭언의 증거들이 정상 참작되어 수월하게 승소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출산을 앞둔 지금 건강하게 우리 아이 만날 생각 하나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 생활의 결말은 이런 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불행했던 전 남편과의 기억과 과거는 싹 다 잊고 애들 생각만 하면서 지치지 않고 살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다들 저와 같은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닌 행복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 하시며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가오는 봄 따뜻하게 만끽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